갑자기 악천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우크레인 지역이라든가 바위 옆에서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생명값에 비해서 엄청 싸죠. 이거 쓰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당일날 구조대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어요. 자, 스패츠, 등산 스틱, 아이젠,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겨울에 쓰든 안 쓰든 챙겨 다녀야 됩니다. 그럼 여벌에 양말과 여벌에 장갑 당연히 챙겨 다녀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다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현대인의 생존 기술입니다. 이걸 무겁다, 불편하다 생각할 게 아니고 당연히 챙겨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생존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재난 대응 준비가 충분히 완료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이 많이 된 사람조차도 이 정도 겨울에는 장비를 챙겨 다녀야지 갑작스러운 뭐 악천후라든가 특히 겨울에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이 정도 장비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워요. 제가 8가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물품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런 물품만 잘 챙겨 다니더라도 일단은 당일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2가지 더 추가하면 총 10가지를 한다 그러면 바로 보조 배터리랑 이 헤드 랜턴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야외 활동한다 그러면 꼭 강조하지 않더라도 보조 배터리는 정말 꼭 챙겨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 산행한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헤드랜턴 아주 기본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겨울 등산 배낭 기본 물품들 쭉 한번 나열한 적 있죠. 그걸 참고해서 본인의 등산 배낭 한번 점검하세요. 특히 일행이 가족이라 그러면 아이들 데려간다 그러면 더더욱 내 배낭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도록 싸야 됩니다. 운박담요 기본이고, 여벌에 양말들, 아이젠 같은 거 챙겨 다닌단 말이죠. 바로 쓸 수 있게끔 아이젠. 지금 여기 눈이 좀 녹았지만 낙엽 아래에 또 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심으로 낙상 사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8가지 물품들 플러스 스마트폰의 보조 배터리, 그 다음 헤드랜턴,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챙겨 다니고, 여벌의 장갑 지금 2개 챙겨왔죠. 여벌의 장갑 또 이런 것들 겨울에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잘 챙겨 다녀야 돼요. 자, 그럼 보조 배터리도 하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백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중국산이긴 하지만 튼튼하고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충전 잘 돼요. 방수도 기본 되고 튼튼하고. 그 다음 좀 신뢰도가 높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밀스펙을 가진 보조 배터리, 이거 설명드렸죠. 이렇게 갖고 다니면 당일날 통신 두절에서 또는 배터리가 부족해서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못해서 길을 잃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산행 같은 경우에는 헤드랜턴, 일반 프레쉬 말고요, 헤드랜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됩니다. 스틱을 짚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손을 잡고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헤드랜턴을 기본으로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8가지 제품 중에 플러스 보조 배터리랑 헤드랜턴 챙긴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10개의 안전장비 세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조난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그룹 쉘터를 꼭 챙겨 다녀야 됩니다. 이게 비닐 쉘터도 좋아요. 한 만원, 2만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럼 내구성을 생각한다면 4, 5만원만 주면 2, 3인용 또는 3, 4인용 이런 그룹 쉘터, 텐트가 없더라도 그룹 쉘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법 너무 쉬워. 텐트 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능선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땅이 좀 패여서 바람 막을 수 있는 지형이든 거기 가가지고 좀 뒤집었으면 끝난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로 잠까지 자는 것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서 버티면 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외부의 변수를 차단하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안 챙겨 다니냐 이거예요. 이번에도 일가족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40대 후반 아빠가 아이 중학생 1명, 초등학생 딸아이 1명을 데리고 겨울에 등산을 가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가 아이 중에 1명이 이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아이들 보면 그냥 하산하라고 하고 본인은 또 스마트폰 찾으러 또 올라갔답니다. 그러다가 두 그룹 자체가 또 조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내려가다 길을 잊어버렸고 조난당하고 본인 또 올라가다가 일몰을 맞아가지고 또 조난당하고. 이게 자칫하면 일가족이 진짜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119 구조대가 효율적으로 수색 범위를 정하고 빠른 출동을 통해 가지고 신고 6시 한 25분에 신고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신고가 2시간 만에 아이들은 구조했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아빠는 올라갔다가 실종됐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그 전에 신고하려고 해도 위치 추적을 하려고 해도 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점퍼 음영지대가 동네 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점퍼 음영지대는 큰 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점퍼가 터지지 않는 곳이 동네 산에 곳곳이 있어요. 등산로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것도 통신 두절되는 그 음영지역에 들어가서, 그리고 추우니까 영하의 온도니까 배터리가 금방 방전돼 버려서 아빠는 완전 실종된 상태죠. 그래서 아빠는 다행히 그래도 신고 4시간 만에 발견해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사고입니까? 아빠가 충분히 겨울산에 대한 위험성, 우리나라 자연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야외활동가는 기본 안전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어디에선가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런 어떤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아이들 데리고 야외활동, 즉 등산을 했더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빨리 대응하고 119도 고생을 덜 시켰을 수도 있는데, 동네산에 무슨 일 있겠어? 겨울산 해봐야 뭐 별거 없겠지. 내가 뭐 40평 살아면서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뭐 특별한 장비 없어도 잘 다녔어. 이런 어떤 안전 불감증에 아이까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죽을 뻔했고. 이런 사고를 막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난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8가지 물품들과 그 다음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그 다음 헤드랜턴만 있다 그러면 일단은 구조대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단 말입니다. 당일날 여러분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물 없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생존의 우선순위 체온 유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한국형 생존 우선순위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훈련해보니 또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한국의 생존의 제일 우선순위는 어떤 상황이든 체온 유지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동네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어떤 지자체도 얘기했는데 국가 지점번호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걸 가지고 신고하라고 각 그 위치에다가 설치해 놓은 그 국가 지점번호 중에 제가 현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산을 가보다 보니까 전북 지역입니다. 동네산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국가 지점번호가 있는데 문제는 그 지점번호에 신고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으나 거기가 점퍼 음영지역이에요. 점퍼 음영지역에 국가 지점번호를 붙여놨다니, 그걸 세워놨더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탁상행정이 또 문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이 표지 설치한 곳에 전파가 잘 터지냐 안 터지는지 체크하고, 안 터지는 곳은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기지국을 요청해서 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적 대응 시스템도 점검해야 되지만 개인도 애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고 그 다음 새로운 어떤 생존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너무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번 조난처럼 조난당한 장소가 아이들이 있는 그룹과 아빠가 있는 그룹 자체가 국가 지점번호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국가 지점번호가 없는 곳에서 이런 조난사고 발생했을 때 그 다음 그곳이 전파 음영지역이고 또 영하의 온도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렸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음막 담요든 판초유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정말 이건 사망사고로 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조난사고. 근데 아직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생존이냐, 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생존이냐, 산에 가면 뭐 시내가 다 보이고 방금 주차장에서 차 대고 밥 먹고 왔는데 무슨 생존이냐 하는데, 방심하지 마세요. 아까 사례처럼 잘 타면 일가족이 어이없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챙겨 다닐 때 잘 챙겨 다니세요. 여러분도 훈련된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설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갑자기 악천후 발생하면 저도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챙겨 다닌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럼 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장비를, 비싼 장비를 챙겨가는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쓸만한 적절한 안전장비를 잘 챙겨 다녀야 이거. 그게 생존의 기술입니다. 현대인의 생존의 기술은 아무것도 없이 뭔가 칼 한 잔만 들고 날뛰는 그런 것이 생존의 기술이 아니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예측되는 사고에 대한 장비,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안전장비, 생존장비 잘 챙겨 다니는 것이 현대인의 생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장비를 잘 챙겨 다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장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칼 하나 들고 지금 겨울에 일주일 버틴 거 문제 안 됩니다. 저는 옷 찢어서 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칼이 없으면 돌칼을 만들어서 불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럼 살아남는 거예요. 체온 유지만 되면. 근데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계속 그 분야만 파고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어이없는 맨손 생존 같은데 여러분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솔선수범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의 적전 장비를 잘 챙겨 다니는 모습, 아니면 제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노력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괜히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존한 걸 보여줘서 여러분한테 허망한 생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 줘서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제 스스로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자신 있어요. 지금 뭐 칼 한 잔만 들고 들어가도 일주일 후에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자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제 오히려 자만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악천후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한도 이상의,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치 이상의 악천후가 발생하면 저도 죽는 겁니다.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오만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를 잘 챙겨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번 조난사고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의 사례입니다. 아빠가, 즉 내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면 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고 내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조난사고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념 없이 뭐 한국에서 조난이니 생존이니 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본인 때문에, 그런 안전불감증 때문에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준비하실 때 준비하세요.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때 준비하세요. 특히 리더라면, 또는 가장이라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활동하는 책임자라면 반드시 이런 악천후에 대한 대비, 이런 장비도 큰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준비할 때 준비하세요.